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만든 그런 주요 헌법 문서들을 1917년, 이 3.1운동 전이죠. 대동단결 선언문 하고 1919년 3.1운동 이전에 우리 이제 근대 최초의 선언문이죠. 대한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보다 훨씬 좀 빨리 만들어진 선언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면서 그 임시정부가 섰다는 건 뭐냐면 헌법을 발표했다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이 도대체 어떤 문장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당, 한국 독립당의 당강과 뭐 당령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사상이 담겨 있거든요. 그거를 또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1941년에 일본의 선전포고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사회의 승인도 요청을 막 하면서 그때 이미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 이제 초대 헌법, 제헌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모태가 되고 거의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대동단결의 선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대동단결의 선언인데요. 동제사를 중심으로 동제사 활동가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이 대동단결의 선언을 발표했고 쭉 선언문이 있고 요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성인가요? 이게 권인가요? 이게 신규식 선생님이세요. 신규식 선생님이 요 이름을 쓰셨다고 하고 조용은 조소왕 선생. 근데 여기 제가 단제기원 4250년 7월. 예, 이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연호를 쓰고 어떤 연도 표기법을 쓰느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단제기원 써가지고 제가 엄청 반가웠습니다. 뭐 신채호 선생님, 박은식, 박용만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대동단결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그 문장을 쓰신 분이 조소왕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막 너무 착착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이 3.1운동 전이에요. 융희 황제는 이제 순종이죠.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포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기간에 순간의 멈춤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재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 최종의 일일은 즉 신한 최초의 일일이니 무엇 때문인가? 우리 한은 무시 이래로 한인의 한이고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 인간의 주권 수수는 역사상 불문법의 국헌이요. 비한인에게 주권 양위어는 근본적 무효이니 한 국민성이 절대 불허하는 바이다. 고로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선위하신다는 거죠. 선위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한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 고로 2천만의 생명과 3천리의 국왕과 4천년의 주권은 우리 동지가 상속하고 상속하는 중이요 상속할 터이니 우리 동지는 이에 대하여 불가분의 책임이 중대하도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단제기원 4250년 7월
이렇게 쭉 쓰셨는데 더 좀 긴데 이게 너무 잘 쓰셨죠. 그리고 아니 융이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때가 바로 우리 국민, 우리 민권이 바로 계승한 바로 그날이다. 그리고 어디 다른 한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를 아주 법리적으로 딱 명료하게 제시를 한 것이에요. 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통쾌했고, 일본인의 주권 수수는 이거는 불법이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이제 그런 선언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권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근대성의 상징. 그게 뭐냐면 근대성은 이제 어떤 사회 체제로 볼 땐 국민국가더라고요.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 그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그 국민이라는 주체가 자각을 하고 만들어지는 것. 이게 근대성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이 한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한인이 주권을 갖는 것이 법리적으로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배운 근대 어떤 민주주의 법리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선언문으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들어보면 저도 이제 하기 위해서 몇 번 읽어봤는데 그냥 딱 이렇게 와닿았고 참 문장이 간단명료하고 아주 명쾌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2천만의 생령, 이건 인민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 백성. 그 2천만의 생령과 삼천리의 구강, 우리 강토, 영토, 그다음에 4천년의 주권. 이게 이제 근대 국가의 3요소잖아요. 그것을 이제 삼보, 이렇게 유교적인 용어도 쓰면서 근대의 국가의 요소, 구성 요소를 정확히 드러내는 그런 문장이라서 명문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단결 선언을 우리 헌법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구성 요소를 이분이 삼보라는 용어로 쓰신 건데 국민, 주권, 영토 개념을 확실하게 담았고 그래서 경술국치 이후에도 우리가 국가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거를 확실히 법적으로 재정립했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이라는 개념, 한민족이 국가 성립의 요소를 향유하고 있는 주체다. 그 한을 주체로 내세운 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 신한이라는 나라, 구한이 아닌 신한은 이 삼보의 국가 구성 요소들을 국민 주권의 행사로서 우리가 온전히 계승하고 실현하는 근대의 어떤 입헌주의 국가를 표상하는 그런 정치 체제이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국민 주권의 행사는 너무나 정당하고 그래서 일본의 주권 침탈은 명백히 위법하다를 이제 법적으로 밝힌 그런 선언적으로 밝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동단결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제2강령이 그 밑에 쭉 있어요. 제2강령의 첫 번째 1조가 해외 각지의 모든 단체를 모아 통일하여 유일무이한 최고 기관을 조직할 것. 이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근대 국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 단체를, 그러니까 정부를 조직하자. 최고 기관을 조직하자.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주 주권에서 이제 국민 주권으로
그 주권의 이양을 아주 법리적으로 밝힌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제 문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대한독립선언서예요. 엄청 글씨도 잘 쓰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나다 순으로 참석하신 39분. 이게 쫙, 이게 우리 아는 독립운동가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대한독립선언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아주 명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이 음력이라 이제 양력, 이게 1919년은 2월인데 음력으로 하면 그 전년도 무오년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3.1 운동할 때는 기미독립선언서잖아요. 여기는 무오독립선언서라고 그 전해에 만들어졌고, 이때 대한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 대한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에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여기 이 민족 전제, 그러니까 일본 민족의 전제 압박인 거죠. 이 민족 전제의 압박과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이요 이족의 한이 아니라 반만년 역사의 내치 외교는 한왕 한제의 고유권이요 백만 방리의 고산 여수는 한남 한여의 공유산이요 기골 문헌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빼어나고 아름다운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협하여 세계와 함께 나아갈 하늘의 인민이라. 한의 일부의 권리라도 이 민족에게 넘겨줄 뜻이 없고 한의 일척의 땅이라도 이 민족에 점할 권리가 없으며 한의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 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며 우리의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라. 그 앞에 있던 이제 대동단결 선언문하고 조금 연장되는 그런 문장도 있고 더 분명해졌죠. 앞에서는 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대한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더 있는데 우리들은 하늘에 순종하고 인도에 응하여 대한 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합방하던 죄악을 널리 알리고 잘못을 따져 밝히니 첫째, 일본의 합방 동기는 소위 범일본의 주의를 아시아에 멋대로 행하는 것이니 이는 동양의 적이요. 둘째, 일본의 합방 수단은 사기 강박과 불법 무도와 무력 폭행이 극에 이른 것이니 이는 국제법규의 악마이며 셋째, 일본의 합방 결과는 군경의 야만적인 권력과 경제의 압박으로 종족을 마멸하고 종교를 강박하며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 문화를 가로막고 방해하였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라. 슬프도다. 일본의 무력과 재앙이여 작게 경계하고 크게 타이름이 너희의 복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할지어다. 쭉 계속되고 이제 그때는 단군기원 4252년 2월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여기도 보면은 왜 일본의 합방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인지를 첫째, 둘째, 셋째 합방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가
동양의 적이고 국제 법규의 적이고 어떤 인류의 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명징하게 이렇게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이 한에서 그러니까 한이 이제 대한으로, 그다음에 여기에도 한의 아주 일부의 권리라도 이민족에게 넘겨줄 수가 없고 한의 일척의 땅이라도 이민족에 넘겨줄 수가 없고 한의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다. 한은 우리의 한이다. 한민족의 한이다. 이런 걸 아주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독립선언서, 이 무호독립선언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3.1운동 이전에 28독립선언서나 기미독립선언서가 발표됐는데 그 이전에 그것에 앞서서 발표된 최초의 독립선언서고 이 39명 연서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했고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많이 변절을 하셨는데 여기에 연서하신 분들은 한 분 빼고 변절자가 안 나왔다 그래요. 있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주 투철하신 분들이 여기에 모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실체를 한에서 대한으로 확장을 하셨고, 대한으로 확장된 개념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로 이렇게 계승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국호를 또 한국이나 대한으로 한 연유를 본인이 밝히셨어요. 왜 한으로 했느냐? 28독립선언서나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다 조선으로 돼 있거든요. 조선인데 여기는 대한이에요. 왜 한이냐? 이 조선은 제후국으로서의 의미를 담은 조선 대신에 천명으로 설립된 국가로서 통일된 삼한, 우리가 삼한 72국이 있었다 이런 뭐 기록이 있거든요.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그런 통일된 삼한을 의미하는 대한을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뭐 단군 조선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부르는데 이게 사서에 조선이 나오는 게 사실은 위만조선을 조선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한나라의 어떤 제후국적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조정황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조선이라는 용어는 제후국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나는 4만 72국이 다 통합된 그 대한의 의미를 담아서 이 국호를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사서에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로 나오는데 그 위만조선은 어떻게 보면 단군조선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자기는 안 쓰고 대한으로 쓰겠다. 그거를 이제 밝히셨어요. 그리고 주권의 양도 불가능성. 비한인에게는 우리 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런 게 아주 또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한일 합병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거를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민족의 평균 천하 그런 것을 실현하는 실익이 있어야 된다.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천명을 하셨고, 역사의식이 강하셔가지고 연호도 이때 단군기원 4252년 이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분들의 어떤 우리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어떤 아주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드디어 3.1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을 이분이 기초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흐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을 캡처한 건데, 이 구성이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 막 국무총리는 누구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이 있어요. 이 선포문, 그 다음에 임시헌장 총 10조, 10개 조, 그 다음에 그 위원들,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이동영,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뭐 이승만, 각부 이제 총장, 이렇게 이제 다 연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발표하셨고, 이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 헌법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하고 도대체 임시헌장 10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4월 11일 날 발표가 됐는데,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이한 지 30여일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로 자손 여민에게 세세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거죠. 의정원, 그러니까 국회가 결의하고 그래서 이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여전히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여기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다음에 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임시의정원이라는 용어를 조성 선생님이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국회예요. 지금의 국회.